안녕하세요, 엔잡러입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자세히 로봇 아틀라스를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는 영상을 공개해 로봇 업계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의 영상과 같이 여러 부품의 복잡하고 정교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로봇들과 다르게 테슬라는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춰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10월에 있었던 테슬라 AI데이 영상을 바탕으로 테슬라봇 옵티머스가 왜 무섭고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테슬라는 AI데이를 통해 자세히 AI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AI데이에서 로봇 컨셉을 보여주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덜덜거리기는 하지만 걸을 수 있는 러프한 개발용 로봇 범블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AI데이에서 앞으로 대량 생산할 예정인 옵티머스를 공개하고 테슬라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며 자신들의 비전을 설명했는데요. 영상에서 나온 여러 장의 슬라이드 중 다음 슬라이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테슬라봇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옵티머스의 설계는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휴머노이드 폼팩터에 대부분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폼팩터는 제품의 물리적 외형을 뜻하는 말로 하드웨어 제품의 크기나 구성, 물리적 배열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신체를 모방해서 만드는 것이 실제 세상에서 활동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옵티머스의 관절과 액추에이터의 디자인만 보아도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모방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물학적 접근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최선의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몸 전체의 자유도가 200가지 이상, 손가락의 자유도는 27가지로 매우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유도를 로봇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또한 생물학적 방식의 접근은 효율성 측면으로 봤을 때 최상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누워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설계에 있어 비용과 로봇 구동의 효율성 간의 균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자유도를 28개의 관절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11개의 자유도를 가진 손으로 다운사이징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로봇의 자유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도는 물체의 위치와 자세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의 최소 개수를 의미합니다. 문을 예로 들면 열고 닫는 위치와 자세를 결정할 때 필요한 변수는 문의 힌지를 축으로 도는 각도 한 가지입니다. 로봇은 여러 개의 바디와 그 바디들을 연결하는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의 방법으로 로봇 관절의 자유도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볼루트 조인트와 같은 경우 빙글 도는 각도 하나로만 자세와 위치가 결정되므로 자유도가 1이며 헬리칼 조인트와 같은 경우도 도는 각도가 결정되며 위아래로 가는 것도 같이 결정되므로 자유도가 1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바로 롤, 피치, 여우입니다. 드론 또는 항공 분야를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용어인데요. 롤은 기체의 X축을 기준으로 회전 반경을 의미하고 피치는 Y축 기준 회전 반경, 여우는 Z축 기준 회전 반경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기체가 좌우로 얼마나 회전했는가가 롤, 앞뒤로 얼마나 회전했는지는 피치, 지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회전했는지가 여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머리에 적용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롤링, 상하로 끄덕이는 것은 피칭, 절레절레 흔드는 것은 여잉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위해 28개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실제 인간의 자유도보다 낮춘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놀라운 점은 대량 생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엔지니어링 능력과 방법론을 로봇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동차의 생산의 여러 분야 중 데미지 분석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차체의 충돌 분석입니다. 테슬라는 이 충돌 분석에서 자사의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모델에는 차체에 들어가는 모든 너트, 볼트, 워셔, 용접 등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며 3,500만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실과 가장 비슷한 자사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분석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을 로봇에도 적용했는데요.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에 넘어져도 표면적인 데미지만 남을 정도의 디자인으로 로봇을 설계한 후 여러가지 이미 계산해둔 액추에이터 데이터 값을 넣어서 다수의 작업을 할 때 로봇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이때 자동차와 로봇의 파워트레인은 디자인 설계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 연구했던 자동차에서의 설계 경험 대부분을 로봇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질량 그리고 비용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와 같은 경우 2개의 드라이브 유닛을 사용합니다. 이를 자동차의 가속이나 도심 주행과 같은 작업에 사용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로봇은 28개의 액추에이터를 이용하는데요. 각각의 액추에이터는 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작업들, 예를 들어 걷기, 계단 오르기, 무거운 것 들기 등의 작업에서 각 관절별 액추에이터에 걸리는 작업 부하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자동차 충돌 분석과 같이 가상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작업 시 걸리는 부위별 액추에이터의 토크와 스피드를 최적화 모델에 넣고 최적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이를 구동장치 효율성을 나타낸 맵에 옮겨 분석하며 전력 소비량과 작업 시간 동안 누적된 에너지 소비 값의 총합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필요한 스펙을 갖춘 액추에이터의 가격과 질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그래프상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과 질량에 관한 데이터
액추에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낮은 가격, 구동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적은 무게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쓰자고 카본 파이버나 티타늄을 쓰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내구성이 강하지만 무거운 재료를 쓰자니 액추에이터에 걸리는 토크와 스피드 부분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액추에이터의 재료와 구조와 가격을 고려한 싱글 포인트를 클라우드에 넣고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액추에이터 값을 시뮬레이션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슬라이더에서는 각 관절별 여, 롤, 피치의 액추에이터를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여 총 28개의 액추에이터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상의 X 표시와 같은 최적의 포인트를 28개의 액추에이터에서 각각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최적의 값으로 구성된 28가지의 액추에이터를 디자인해서 로봇을 만드는 것은 최고의 가격 대비 효율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공정에서 너무 많은 유니크한 액추에이터의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액추에이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공정이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 말은 복잡성이 올라가 대량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 결론적으로 로봇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테슬라는 위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부위별 공통성 연구를 통해 하나 이상의 관절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동시에 충족하는 액추에이터를 찾아낸 후 영상에서처럼 색깔로 구분해 다른 부위지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출연했습니다. 그 결과 단 6가지로 액추에이터의 디자인을 축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래 로봇의 대량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이 테슬라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이루어낸 부분입니다. 자동차 생산에서 대량 생산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공용화입니다. 부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부품을 공용화해야 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모델 3와 Y만 비교해봐도 각각의 전후륜 모터 케이스가 모두 한 가지 부품으로 호환이 됩니다. 이 뜻은 이미 테슬라의 대량 생산을 위한 공용화 연구가 최정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는 액추에이터 포트폴리오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3가지 로터리 액추에이터와 3가지 리니어 액추에이터, 이 6가지 부품 모두 최적의 질량 대비 토크와 힘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액추에이터 관련 설명은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힘을 실험하는 영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0.5톤 9피트 높이의 콘서트급 그랜드 피아노를 공중에 들어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테슬라는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추면서도 여러가지 업무에 필요한 관절용 액추에이터를 단 6가지 부품으로 만들 엔지니어링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머스크는 우리는 자동차와 동일한 규율로 로봇을 설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대량 생산, 저비용 및 높은 신뢰성을 목표로 설계했다는 뜻이고, 이를 위해 테슬라는 부품 수를 줄이고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관절의 전력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고 로봇의 배터리 팩에 회로를 통합했습니다. 머스크는 타사의 인상적인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타사의 로봇들은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지능이 결여되어 있고, 그 결과 인공지능 AI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 판단 제어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인지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도조라는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자동 라벨링의 딥러닝을 수준급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AI 비전 인식 부문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머스크의 우리는 유용한 로봇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잠재적인 사회적 이점 중 하나는 생산성 증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Q&A 시간에 미래 로봇이 긍정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기술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경로가 될 것 같다. 테슬라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주주들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미친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이처럼 머스크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과 같은 위험을 피한다는 식의 농담을 던졌지만 옵티머스의 개발이 경제적 산출량이 2자릿수 잠재적인 개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 한계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대량 생산된 인공지능 로봇의 긍정적인 측면과 무서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테슬라 AI 데이 분석을 통해 6가지 액추에이터 포트폴리오가 왜 놀라운지, 또 어떤 이유로 무서움까지 느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테크 지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